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의 배종찬의 여론돌직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좀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밥맛도 없다, 밥 먹기도 싫다, 두통에 골치에 많은 또 속쓰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힘내십시오. 선거 결과는 선거 결과일 뿐, 또 지금부터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언제나 배종찬의 여론돌직구 사랑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배종찬의 여론돌직구와 함께 여론의 또 분석을, 또 내용을 들으시면서 뚜벅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열렬한 한 팬분께서 서울에 요즘 또 잘 나가고 있는 마곡나루, 마곡동, 네, 요즘에 거기가 서울 식물원이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그냥 삐까 번쩍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인데, 팬분이 아이고 본인은 선거 결과 보고서 밥맛도 없다, 입맛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잘 드셔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운을 내고 용기 100배, 용기 1000배 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위축돼 버리고 아이고 그래 이제 뭐 응원할 때도 없다, 힘을 줄 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위축이 되고 오히려 더 기운이 빠지면서 아프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배종찬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배추도사 배종찬이 있으니까 늘 염려하시지 마시고, 오늘은 또 배종찬 소장이 어떤 재미있는 데이트의 세계로 인도를 해줄까, 이런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분석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고, 이럴 때일수록 위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시아투데이 더 힘내라, 더 잘해라. 월요일에는 또 우리 부회장님이죠, 이슈 앤 피플이 있고, 화요일에는 배종찬의 여론돌직구, 목요일에도 있죠. 수요일에는 김이석의 이색경제, 김이색 아닙니다. 김이석의 이색경제. 이색은 또 목은 이색, 고려시대의 정말 충절의 상징이죠. 우리 이강산 PD가 목은 이색 집안입니다. 토정 이지함의 집안이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집안이죠. 네. 자, 금요일에는 최수용의 이슈 핵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절찬리에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건강하게 꾹꾹꾹 또 여러분들 기운을 차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두툼한 지팡이가 있습니다. 배종찬의 배추도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는 조사는 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꾸준히 잘 해왔던 바로 4개 여론조사기관의 결과입니다. 깜짝 놀랄 결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과에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게시판에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구름같이 운집해 주셔서 지금 또 뜨겁게 배종찬의 여론돌직구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국무총리가 누가 됐으면 좋을까, 비서실장이 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추천하는 국무총리, 추천하는 비서실장이 누군지도 계속해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무총리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인지도 계속해서 댓글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이 결과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드릴게요. 자, 먼저 정당 지지율을 보여주십시오. 깜짝 놀랄 정당 지지율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2, 동률이에요. 자, 이 조사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5일, 16일, 17일 실시된 것입니다. 오늘이 18일이에요. 자, 총선이 끝나고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자, 더불어민주당이 50인가요? 아닙니다. 30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10인가요? 아닙니다. 30이에요. 똑같아요.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4. 여러분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이고 이번 선거가 좀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 성격이 강하긴 했어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너무 잘했다. 민주당이 최고다. 이재명이 예쁘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너무 잘해서 훌륭한 정당이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당대표 역할을 잘해서 너무 예쁘다. 귀엽다. 착하다. 잘한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자, 지지율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다시 총선 결과에 따라서 털썩 지금 국민의힘이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39까지 갔던 지지율이 31로 7%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자, 총선 끝났다고 29였던 민주당이 45, 50인가요? 29에서 32예요.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냐? 절대적으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았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뭐 참 지금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정확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야권이 192석이지만 이건 니들 잘했으니까 이제 싸움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자,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냐면은 선거의 영향 요인 보여주세요. 선거의 영향 요인 보여주세요. 자, 선거 영향과 관련된 요인을 보시면 자, 뭐가 제일 높습니까? 정부 여당 심판이 제일 높나요? 정부 여당 심판은 20%예요. 물가 등 민생 현안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물가도 안 좋고 민생 현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한 겁니다. 유권자들이 경고 시대를 보낸 거죠.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야당이 잘했다, 춤춰라, 깨춤춰라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부 여당 심판도 없지는 않습니다. 20%나 돼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의 영향 보십시오. 막말 등 후보자 자질 논란 11%. 자, 양문석, 김준영 영향이 없었다? 천만의 말씀. 영향이 있었어요. 자, 후보자 논란에 야당 심판 합하면 21이야. 야당 심판 합하면 20일이에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배종찬 소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후광 효과가 안 나는데 이게 좀 아쉬웠어. 그러니까 뭔가 후보자들이 조금 지지율이 한 3에서 5% 모자란다고 할 때 타 엉덩이를 타 등짝을 타 쳐줄 수 있는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죠. 그래서 의대 정원 충원이 이번에 좀 부담이 됐어. 호주 대사 논란도 있죠. 공천 파동도 있고 이거는 민주당이래. 그러니까 호주 대사 논란이 공천 파동을 그냥 민주당이 그냥 엉망진창 공천을 했죠. 비명행사, 친명행제 그걸 좀 덮어버려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 대사 물러났죠. 의대 정원 지금 2,000명 아니면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 몇 명이지 내놓으라 그러는데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몇 명이냐? 의료계가 국민 여론 판단할 때 지금 의료계는 국민 여론의 겁을 잔뜩 먹고 있어요.
저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의 2,000명 의지는 그렇게 잘못된 게 없어요. 다만 선거 때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벌 때, 소 때, 개 때, 메뚜기 때, 귀뚜라미 때 막 정부를 쥐고 흔들죠. 막 정부를 쥐고 흔들죠. 이건 예상을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 우리가 정부에서 전문가들 모셔서 검토해보니까 2,000명인데 한 2월 초부터 중순부터 그럼 니들이 말하는 건 어디 근거하고 몇 명, 그럼 몇 명인데 내놔봐 이랬더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놓을 지금 자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늘려야 돼요? 300명 늘려야 돼요? 500명 늘려야 돼요? 700명이에요? 1200명이에요? 몰라. 없다니까요. 지금 OECD 다른 국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데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0,000명이 부족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립니다만 2,000명이 문제가 아니야. 이걸 좀 더 전략적으로 의료계는 지금 봐요. 대통령이 후퇴할 때는 후퇴했는데도 전공이 안 돌아와. 전문이 안 돌아와. 의대 교수 안 돌아와. 우리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 혼내주겠다. 그래서 우리 밥그릇 줄이려고 하면 땡땡땡 쳐서 우리 밥그릇 줄이려고 그러면 우리 꿈쩍도 안 할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 선거 영향을 표로 한번 볼게요. 표로 한번 보여주세요. 표로 보여주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표로 보여주세요. 자, 이 표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지금 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이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연령대가 오히려 60에서 70세 이상의 호주대사 논란 비율이 높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대사는 아예 꺼내들지를 말았어야 돼. 이게 투표소에 보수 유권자들이 충분히 안 나온 거야. 왜? 호주대사 논란을 보면은 60에서 69세까지 9%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럼 70세 이상은 7% 영향을 줬으면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60대에서 9%가 약 10% 가까이 되죠. 더 나왔다. 70대가 7% 더 나왔으면 게임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수에서 몇 명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봐요. 의대 정원 저걸 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70세 이상이 15%가 안 나와 버렸어. 저건 뭐냐면 70세 이상 분들도 2,000명 원해요. 근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가? 이건 아니잖아.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배종찬 소장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야당 심판은 작동했어요. 봐봐요. 연령대를 봐요. 연령대에 5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야당 심판 먹혔잖아요. 전체 평균보다 60대와 70세 이상은 더 높아. 그 다음에 후보자 자질 논란도 20대도 먹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예요. 이게 호주 대사 저 부분만 의대 정원은 의대 정원 둘째치고 의대 정원하고 호주 대사만 어떻게 됐으면
150석 가까이 갔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 부분을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잘 다룰 사람, 의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을 잘 다룰 사람, 그 다음에 막말 후보자 이런 논란과 야당 심판을 잘 다룰 사람, 야당도 꼼짝 못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국무총리로 지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누가 좋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푸른바다님은 유승민 이름부터 재수없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우리 미봉킴님, 김미봉님께서는 국무총리 원희룡, 비서실장 장재원. 지금 비서실장 장재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레사님께서 자,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건 피로물입니다. 우리 대레사님께서 아이고,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놈 누가 호주 내서 의료개혁을 꼭 총선 때 하겠냐고. 자, 우리 미니님께서는 국무총리 어차피 인준 안 해줄 거다. 한덕수로 가고 비서실장 장재원으로 가자. 자, 이번에는 권영세 총리 장재원. 자, 비서실장에 정광훈, 네. 그 다음에 박찬종을 말씀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진호님께서는 박찬종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의 아들이 지금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죠. 아주 더 강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화여대의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교수입니다. 박원곤 교수가 또 박찬종 변호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방송 나오면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박원곤 교수, 자, 박찬종 변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 박찬종 변호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산 출신이죠. 부산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 부산에서 아마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종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박찬종 경제학과인가요? 네. 박찬종 변호사가 저도 참 좋아합니다. 네. 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박찬종 변호사가 유독 배종찬, 배종찬처럼 그 방송을 좀 하면 안 되나 이거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배종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말이야. 저런 사람을 될 때 써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최초로 박찬종 변호사에 대한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그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을 봐요. 이러면서 늘 이야기를 하는 바로 박찬종 변호사의 아들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인데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네. 자, 선거 관련 영향 이런 거 많은데, 자, 선거 이야기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썩 좋아하시지가 않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 자,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조국혁신당이 까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을 이 결과를 보고서, 여러분들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권에 주는 메시지가 장난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 결과를 좀 보여줄게요. 선거 결과 평가 나와 있는 거 있죠? 야권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 자, 이거 글씨 좀 키워주세요. 더 크게. 위에 글씨를 좀 보실 수 있도록. 잘아요. 우리 이광산 PD입니다. 자, 이광산 기자이기도 하고 PD, 멀티플레이가 다 가능한, 마치 맨시티가 지금 축구가 졌죠. 결국 4강전에 못 올라가는데 우리 PSG의 은바페 같은 그런 우리 이광산 기자 PD입니다. 네. 목은 이색 선생님 집안의 한산희 씨의 자손이고요. 또 시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래를 예측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 운세, 그리고 통계, 또 천문지리학자인 토정 이지암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의견들 더 보내주십시오.
자,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무총리는 누굽니까? 우리 박종환님, 용산 대통령실 공중 부양 중 허공했던 정책으로 총선 치르나. 자, 부정선거를 또 말씀해 주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계시고요. 합리적인 수구 우파여야 된다. 합리적인 보수 우파여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 미니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국무총리가 누가 됐으면 좋을지 의견. 지금 우리 이연실님께서 이연심님입니다. 배종찬을 지지한다. 배종찬 지지. 제가 또 너무 사심이 들어간 방송을 하면 돼요. 자, 배종찬은 데이트입니다. 데이트는 배종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트는 승리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들의 평가예요. 야권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 40%.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이 민주연합하고 175석을 가져갔지만 무려 10명 중에 4명의 의원이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 우리 국민들은 야, 의석수 많다. 너무 심했다.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많이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하라는 총선 결과의 채찍질이지,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 민주당이 예뻐서, 이재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 이걸 민주당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배종찬 소장이 예상하는 데이터는 뭐냐. 어느 누구를 국무총리로 올린들 그러면 175석, 야권의 이준석까지 192석의 야권이 통과시켜 주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이 아니라 김한길이 아니라 누구를 지명하더라도 무조건 하고 첫 타자는 삼진시켜버릴 거예요. 첫 타자는 아웃시켜버릴 거예요. 첫 타자는 날려버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조금 고분하게 태도를 보이면 그래? 그러면 생각해보지. 10중 8구 여러분들 배종찬 소장 예상대로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이건 거대 야당이 윤정부 길들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지명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어. 무조건 탈락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위장 전입이 2번이네. 주식이 뭐 백지 신탁을 안 했네. 뻔해요.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봐도 오디오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박영선이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박영선을 데려다 놓으면 이 숱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딘 반프로치도 없는 이야기인 것이고, 박영선은 민주당에서 아예 박영선이 총리 후보자로 나오는 순간 뭐라 그랬어요? 야, 사쿠라! 야, 사쿠라 데스! 이건 보라 안 보라 비디오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국무총리는 누구를 임명하든 야당에서 이거 그냥 날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해서 중요한 건 비서실장이 중요하다. 지금 홍준표도 또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이 비서실장은 지금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니까 장제원입니다. 자, 오늘은 장제원 비서실장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상당히 비서실장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 그래도 이번에 윤핵관 중에서 저는 이 점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정말 본인을 희생해서 당당하게 정말 자기 한 몸을 날려서 윤석열 대통령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다. 장제원 의원은요, 사상구에 출마만 하면 무조건 하고 당선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겠다. 그래도 부산, 울산, 경남, 낙동강 벨트가 최종적으로 결집을 하는데 저는 제일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장제원이라고 봅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부산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결집하라 결집하라 한 사람이 장제원이에요. 장제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소리도 크고 지금 민주당하고도 많이 싸우는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에요. 파이터죠. 고분고분 가만히 못 있어요. 상임위원장을 할 때도 그쪽 똑바로 해요. 뭐라고? 장제원? 내가 네 친구야? 이름을 불러? 이렇게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는 사람이 장제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제원 의원이 너무 세다. 야당에서는 장제원 의원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같이 방송을 오랫동안 했어요. 저는 같이 방송을 했고 장제원 의원도 같이 방송을 할 때는 좋아라 했어요. 좋아라 하고 아이고 배종찬 소장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항상 그 장제원 의원이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선배시죠.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해요. 내가 다녀봤더니 현장에 다녀봤더니 그래서 장제원 의원을 가리켜서 현장의 정치인 현장의 목소리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듯이 그침이 없어요.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스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말을 하는 사람은 장제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비서실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거나 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사람도 장제원 비서실장이에요. 야당에서 뭐라고 공격했어요?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려나오면 야 장제원 비서실장 당신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된다면 장제원 의원에게 야당은 또 집중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쓴소리, 대통령에게 할 말, 대통령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특히 이번 선거 여러분들 치러보셨지만 PK가 중요하잖아요. 그 PK의 민심을 전국의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장제원이다. 그만큼 장제원 의원의 역할이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지금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뒤면은 국회의원 배지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더 처절하게 절박하게 비서실장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장제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니님께서도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장제원을 추천한다. 자, 박종환 가족께서는 한동훈 대표 언급하는 분 한 명도 없네요. 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한동훈 대표는 잊지 맙시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푸른바다님께서는 총선 전 지지율 같았는데 의석수 말도 안 돼요. 자, 그런 조사 결과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자, 이영희님께서는 홍준표, 유승민보다 더 훌륭합니다. 장제원 의원님.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 저 사라버니님께서는 이미 한동훈은 윤통에게 버림받아서 윤 정부에서는 자리가 없어. 자, 홍준표는 입이 가벼워서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하튼 푸른바다님께서 말씀하신 입이 가볍다라고 한 홍준표 시장까지도 이건 실제로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판단할 때는 홍준표 시장이 가장 신뢰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배종찬 소장이 아닐까. 물론 홍준표 시장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 스스로는 홍준표 시장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또 경남의 박완수 지사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또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가장 신뢰하는 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바로 배종찬 소장 제가 아닌가. 네. 아니면 어떡하죠? 어쩔 수 없죠. 네. 아시아투데이에 여러분들은 지금 배종찬의 여론돌 직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자,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배종찬의 여론 분석 챙겨주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선거 결과가 어떤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22대 국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름 계속 올려주시고요. 자, 22대 국회 이게 192대 108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합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의회 독재, 오히려 이 거대 야당의 독재가 빚어질지도 몰라요. 왜? 법안이 하나도 통과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도 사실상 당적을 떠난다고 하지만 야당, 국회 다수당도 야당, 대통령이 법안을 단 한 개라도 정부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민생과 관련해서 지금 던져놓은 정책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당장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GTX, 그린벨트 해제. 이 중에서 지금 금융투자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요즘에 우리 청년들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는 고사하고 경기도에 집 한 채 장만하기도 힘듭니다. 자, 직장은 갈만한 직장은 서울에 수도권에 다 있는데 정작 지방에서 대학 나와도 지방에 갈 데가 없어서 변변한 직장이 없어서 다 서울로 와서 명동에서 종로에서 서대문에서 마곡에서 마포에서 성동에서 광진에서 수유역에서 우이동에서 은평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집장만 하나 할 수가 없어요. 남원에 있는 부모님은, 해남에 있는 부모님은, 경산에 있는 부모님은, 울산에 있는 부모님은, 마산에 있는 부모님은 자식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라고 해주고 싶은데 집값이 원체 비싸니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부자는 계속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허리가 휘어지고 장사는 안 되고 식당은 문을 닫고 자식 새끼한테 보내줄 돈은 없고 남편은 아프고 나도 아프고 시부모도 아프고 요양원도 가야 되고 치매도 걸리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번지르르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강남에 가보면 건물들은 번지르르해요. 삼성그룹 본사 강남역에 번지르르 합니다. 테헤란로, 포스코타워 번지르르해요. 그런데 포항경제는, 수원경제는, 화성경제는 좋나요? 좋아요? 전주는요? 안동은요? 미쳐버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2대 국회 우선과제가 특검일까요? 김건희 특검이에요? 한동훈 특검이에요? 이거 화면 크게 보여주세요. 그래프로. 그래프로. 자, 이거 딱 좋아요. 여기. 무려 45%는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유예를 안 해줘가지고 물론 재해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영세사업장에 무슨 안전 전문가가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사고 나서 다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고는 안 나야죠. 아니, 사고가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기업이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이럴 때 중대재해 보장보험이라도 만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중대재해
보상, 보장, 보험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보험처럼 이렇게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겨우 10명에서 식당 조금 크게 하는데 뭐가 일이 터졌다. 다 갚아줘라. 식당을 차라리 때려치우는 게 낫죠. 그게 현장을 몰라.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3개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을 발표했습니까? 이거 하나도 통과 안 돼요. 법안으로.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 이거 되지도 않아요. 법안이 여러분들 하나도 통과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 경제정책을 45%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15%가 사회안전정책이에요. 두 개 합하면은 60%입니다. 부동산 정책 7%예요. 복지정책 7%입니다. 여러분들 외교정책 나올 때까지 경제와 관련 안 된 게 있습니까? 이게 70%가 넘어요, 여러분들. 사실 더 따져보면 80% 이상이 경제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게요. 22대 국회요. 특금 자고 일어나면 특금 자고 일어나면 특금 나중에 하도 특금 그래서 따끔따끔 그럴 거예요. 특금 그래서 따끔따끔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조국혁 신당의 조국 대표가 12석이죠. 거기 여러분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국회의원들 보세요. 가수 리아도 있어요. 무슨 노래를 부를지 모르겠어요. 황운하가 있어요. 김준영이 있어요. 신장식이 있어요. 박은정이 있어요.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이 경제정책, 사회안전정책, 부동산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 연금정책, 교육정책 세게 이야기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태원 특검, 해병대 특검, 서울 세종,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검 이러다가 날 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국무총리 후보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국무총리는 현 총리가 계속 하도록 하면 글쎄 이거 제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용님이 보내주셨나요? 용인가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놀랍다는 게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하기 싫어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준이 안 될 거예요. 인준이 안 될 거예요. 오죽했으면 박영선 이름이 나온 게 인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박영선 정도로 해야 인준이 될까? 그 아이디어예요. 그 아이디어예요. 지금 박찬종, 장제원. 네. 자, 박찬종, 장제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아, 허진희 님께서는 믿을 사람들이 없다. 자, 배종찬 소장만 믿고 아무도 안 믿는다. 이런 의미가 같네요. 민희님께서는 한 총리 자격됩니다. 자, 우리 못돌님께서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한덕수 총리 계속 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님께서는 오죽하면 애구.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2대 국회 우선 과제를 연령대별로 돼 있는 걸 좀 보여주세요. 연령대별로. 네, 연령대별로. 네, 연령대별로만 좀 확대를 해 주실까요? 네. 우리 이강산 PD가 아주 현란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글자는 좀 가려도 될 것 같아요. 큰 글자는 좀 가려서 화면을 더 잘 보여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민주당을,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민주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많이 했을 것 같은 30대, 40대, 50대를 보세요. 경제정책이 평균보다 더 높아.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자, 오히려 30대는 지금 특검을 원해요. 야! 경제정책 하자! 51%. 40대. 야! 야! 경제정책 하자! 55%. 50대에서 야! 경제정책 하자! 50%나 됩니다. 오히려 60대나 70세 이상보다 더 높아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대고 특검 자고 일어나면 특검 따끔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이요. 1인당 25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돈 줘서 문제가 해결되면 자식들한테 용돈 주면 다 취업도 하고 수능 성적도 만점 받고 이러겠네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자, 이번에 무려 민주당이 60석 중에서 53석을 가져간 밑에 지역을 봅니다. 그대로, 이 화면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대로 놔둬요. 인천 경기에서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인천까지 포함하면 의석수는 더 많겠죠. 경제정책이 46위예요. 경제입니다. 자, 대전을 싹쓸이한 대전 있죠? 경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검 이야기하죠? 큰일 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는 겁니다.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정당 지지율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율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총선 이후에 이번 주에 실시된 겁니다. 민주당 50인가요? 30이에요. 자, 국민의힘 10인가요? 30이에요. 똑같아. 조국혁신당이 13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녹색정의당이 의석 단 한 석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녹색정의당의 전신이 뭡니까?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의 전신이 뭡니까? 민주노동당입니다. 2004년도 20년 전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입니다. 이때 민주당이 비례투표에서 얻었던 득표율이 13.8%예요. 그 민주노동당이 13.8%의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었던 그 민주노동당이 민심을 얻지 못하니까 정의당으로 다시 정의당에서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 정의당도 아니고 녹색 정의당을 했는데 의석 제로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특검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특검 이야기하고 내일도 특검 이야기하고 모레도 특검 이야기하고 한 달 뒤에도 특검 이야기한다? 큰일 납니다. 민심은요. 이번 선거 때는 어떻게 저떻게 반윤석열 또 갱상도 사투리로 너희들 치아 뿌라봐 억수로 편보라 주의소 먹혔죠.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부산에 가서 사투리 쓴다고 다 먹히는 거 아닙니다. 자갈치 시장의 민심은 매번 변해요. 매번 변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갈치 시장의 그
갈치 비린내를 손에 묻히면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사흘이라도 먹고 살겠다는 그 부산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죠. 그분들이 원하는 게 특급일까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윤석열 때려잡는 겁니까? 아니에요. 민생입니다. 민생이에요. 민생을 챙길 때 부산 민심이 억수로 챙기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지. 선거 때 노래 부르듯이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하루 종일 윤석열 다도 노래만 부르고 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물론 야당이니까 지적해야 될 건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은 민생을 거침없이 해갈 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더 못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 그때 더 정부 여당이 더 힘껏 이 민생을 가자. 그 이야기를 할 때 조국혁신당이 더 큰 정당, 더 사랑을 받는 정당이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딱 20년 전에 13.8%를 얻었던 민주노동당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했을 때 그나마 가장 사랑을 받았던 민주노동당이 정의당이 되고 녹색 정의당이 되고 의석수가 0석입니다. 0. nothing. 0. 자,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2대 32. 무섭죠. 민심이 이런 겁니다. 야, 총선 결과 도취되지 마. 총선 결과 각 당에 대한 평가 끝난 거 아니야. 까불지 마. 국민 앞에서 까불지 마. 이제 똑같아. 지금 처음부터 국민의힘도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잘해. 저는 30년 이상을 데이터 분석을 해오면서 데이터를 볼 때마다 무섭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과학 데이터가 아닙니다. 마치 유레카의 법칙처럼 수돗물이 욕조에 물이 넘쳐나니까 유레카 발견했다 이거죠. 유레카 이게 아닙니다. 제가 읽는 이 데이터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건 민심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천심은 민심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무서워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준엄하게 따라야 되는 그 민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고 나니까 막 민주당에서는 와 이겼다 이럴 것 같죠?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2%. 야, 이제 시작이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둘 다 똑바로 해. 잘하는 사람 이제 손 들어줄 거야. 이겁니다. 175, 조국혁신당 값이 합해서 187,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까지 합해서 192.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8의 숫자라도요. 페르시아의 수십만의 대군이 왔을 때 스파르타의 300명은 결사항전을 합니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최대한 버틸 수가 있어요. 어떤 정신 상태로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박정순 님이신가요? 자, 박정순 님은 한덕수 장제원이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비서실장은 우리가 정해진 것 같아요. 장제원입니다. 근데 한덕수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한덕수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누구를 해봤자 인준을 받을 수가 있나? 그렇죠? 순순히 인준해 줄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에서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국무총리 하겠다고 나온 사람한테 뭐 물어보겠어요?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자신 있어요?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는 해병대 특검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걸 물어보겠죠. 너덜. 지금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서실장은 장제원이다. 이렇게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의 명문, 여의도에 있는 유일한 남자고등학교죠. 여의도고등학교를 장제원 의원의 모교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모교, 여의도고등학교입니다. 자, 여의도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제원 의원, 한덕수 총리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죠. 자, 한덕수 총리는 인준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한덕수 총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의정 갈등 속에서 한덕수 총리가 참 현장 행보도 하고 많이 또 고생한 그런 것도 있죠. 원래 한덕수 총리는 뭐 이름난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또 서울대 경제학과죠. 나와서 국무총리를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했었고 그 뒤에 주미대사까지 역임을 했고 상당히 이 한미 무역 외교의 또 삼파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 한덕수 총리이기도 합니다. 자, 최종적인 결과는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감기 힘드시네요 라고 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요즘 제가 워낙 또 뭐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종횡무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빨리 좀 코감기를 낫게 하고 하버드 경제학 박사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한덕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인선이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당대회 이야기 등 더 흥미진진한 내용을 한국갤럽 조사 결과와 리얼미터의 철저한 로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또 유난히 더운 날씨입니다. 이럴 때 환절기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각별하게 건강 더 유의하는 한 주가 또 주 후반에 마무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충분히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으로 애정으로 제가 군 시절부터 가장 좋아하는 충성 구호인 단결을 외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단결!